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 자유주의자 공병호 씨가 저에 대해 올린 영상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씨가 올린 영상의 요지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수 분열은 좌파 영구 집권과 망국을 의미한다. 둘째, 같은 진영에 있는 그것도 선배 자유주의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셋째, 나를 공격하는 것은 신생 유튜버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의도이다. 넷째, 나는 이한구 씨가 공천의 칼을 부당하게 휘둘렀기 때문에 비판했을 뿐이다. 다섯째, 탄핵파와 나를 연루시키지 마라. 나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 본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인신공격의 오류의 논점 일탈이죠. 굳이 제가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네 번째 거, 즉 공천 파동에 대한 판단은 제가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는 공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서 공 선생의 공천 파동 관련 비판을 탄핵 문제와 연결지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 선생님의 김무성 사랑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원인이라고는 했죠. 이 두 가지는 다른 뜻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두 가지 논점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수 분열은 좌파 영구 집권과 망국을 의미한다.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영상에서 범 김무성 세력이 이런 논지를 편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범 김무성 세력이 어떤 집단 세뇌를 하는지 나열해 드렸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겁주기. 둘째, 묻지마 반문연대. 보수 통합 여론몰이하여 분열의 책임을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한테 전가하기. 셋째, 박근혜 무능론, 매장론 유포하기. 넷째, 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박사모, 박근혜 광신도, 박바 프레임 씌우기. 자, 범 김무성파가 벌여왔던 4가지 집단 세뇌 레토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 김무성파의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얘들의 수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4가지 집단 세뇌 레토릭은 범 김무성파를 감별해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이 넷 중에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범 김무성파인 겁니다. 저는 이 감별법이 틀렸던 예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보시는 화면은 김무성이 저번 달 10월 29일에 한 발언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무성이 범 김무성파의 선동 레토릭 4개 중에 2개를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분열의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 문재인 정권의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방정맞은 정치인은 깨닫기 바란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겁주기를 하고 있죠. 보수 우파 분열의 책임을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가하죠. 자, 이제 공병호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이 박근혜 탄핵을 넘지 못하고 보수 우파 진영이 갈기갈기 분열되어서 좌파 진영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같은 상황의 전개는 한국인들에게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비극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마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정상을 벗어날 것이고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그 이후의 이야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무성의 워딩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죠? 그래서 제가 공병호 씨를 범 김무성파로 분류하는 겁니다. 둘째, 같은 진영에 있는 그것도 선배 자유주의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아니, 자유주의자가 비판의 권리를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 누구도 공병호 씨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에 담지 못할 독서를 퍼부으셨던 분이 저에게 할 말은 아니죠. 공 씨가 이렇게 진영 논리를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영 논리가 잘못인 줄 이분이 몰라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은 저를 우파 분열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정황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제와 오늘에 이어 공병호 씨가 연달아 올린 영상입니다. 저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것과 거의 때를 맞춰서 말이죠. 보수 우파 분열이 가져올 비극적인 사태를 경고하는 영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이거 저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는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자이고 우파 분열이 가져올 총선 참패와 망국의 책임은 니들한테 있다 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총선 승리를 위해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논리죠. 자, 보시는 화면은 2016년 3월 20일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공병호 씨가 블로그에서 당시 최경환 의원을 공격하는 글입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의 해당 발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을 잘 뒷받침해 성공시켜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새누리당 중심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이대로 5년 더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 만날 아군만 향해 총 쏘는 의원들을 잔뜩 가져서 뭐 하느냐. 야당부터 나무라야 하는데 야당 비판에는 이런 반구 안 하면서 입만 열면 여당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범 김무성파가 최경환 의원의 워딩을 표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군끼리 내부 총질할 게 아니라 민주당을 나무라야 한다고도 하고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나왔죠. 이러한 최경환 의원의 발언에 공병호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앞뒤 안 가리고 신나게 내부 총질했죠. 당신은 경제부총리 하면서 도대체 뭘 잘했는가? 당신이 한 것은 엄청난 부채 늘려놓고 떠난 것 외에 무엇을 제대로 했는가? 최경환 씨가 내부 총질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군요. 우는 소리 한다, 넋두리 한다라고 독설을 퍼부으셨죠. 심지어 문재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맞장구까지 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습니다. 문재인이 우리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 못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한 얘기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있고 공공부채는 역대 정권에서 최고 규모로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박근혜 정권 망하라고 저주하고 문재앙이 오길 바라는 사람처럼 얘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분들이 언제 김무성 비난하겠다고 문재인 편을 들어준 적 있나요?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 없죠. 문재인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문재인 두둔하고 박 대통령 멍석마리에 동참해놓고 이제 와서 나는 탄핵에 반대했다. 나는 박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 라고 말합니까? 아군한테 내부 총질 신나게 하고 문재앙 편들면서 우파 분열시키셨잖아요. 공천 파동에 대해서만 김무성 편을 드셨다고요? 공병호 씨의 블로그에서 박근혜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박근혜 정부 3년 잘한 게 뭐가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앞권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를 심판한 선거, 이한구와 친박의 성적표, 내부 총질 신나게 해놓고 총선에서 참패하니까 쌤통이라는 느낌이네요. 아주 신났어요. 자, 이런 분이 같은 편끼리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보수우파 분열의 책임을 저 같은 사람한테 씌우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공병호 씨의 발언은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라 적반하장이죠. 제가 이런 공병호 씨를 위해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윤리 철학을 확립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자유주의 윤리관에서는 칸트의 정언명령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여기에서 보편적 입법의 원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좌냐 우냐 구분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하란 말입니다. 위선, 진영 논리,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이 다 칸트의 제1정언명령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둘째, 타인을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도 대우하라. 자,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칸트의 제2정언명령은 인격 존중, 개인의 존엄을 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거짓 선동과 촛불대들의 마녀 사냥, 인격 살인을 당할 때 공병호 씨 뭐 하셨나요? 멍석마리에 동참하셨죠? 아직도 박 대통령의 인격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사죄 안 하셨죠? 공병호 씨는 칸트의 제2정언명령을 어기신 겁니다. 한국의 대표 자유주의자라는 분이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원칙 2개를 다 어겼습니다. 자유주의자로서 당신의 도덕 법칙은 뭡니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병호 씨가 최경환 씨를 공격한 워딩을 제가 그대로 공병호 씨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세상사가 자꾸 바깥에서만 원인을 찾고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김무성 패거리들은 자꾸 우는 소리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박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으니 무슨 보수 우파 통합이 있고 정권 교체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